예, 안녕하십니까. 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연이어서 한 개를 더 봅니다. 요즘 뭐, 어디에서 촬영을 요구해가지고, 토요일 날, 뭐, 10강씩 찍고 있는데, 그것만 알면은 이쪽에 좀 더 빨리 찍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하루에 한 개씩은 찍을 생각이고, 일주일에 4번 이상은 찍어 올 생각인데, 뭐 이 책과 관련된 구입원 133번을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교과서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일단 29페이지 비성년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결여되면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뭐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한 능력은 획일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자 본인이나 의사 능력 없는 본인이 이걸 신청하기는 더 쉽지 않을 겁니다.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뭐 개정시 들어간 건데 청구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까지 받아야 제한 능력자인 비성년 후견인이 된다는 거죠. 저 아래쪽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 방치한 거죠. 누구라도 뭐 성년 후견 개시 결정 신청을 해가지고 그 비성년 후견인이 되게 하고 후견인이 선임되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마 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청구인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가족들 중에서도 뭐 또 우리 뭐 전통적으로 옛날에 금치산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가족들이 아이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금치산 선고를 받게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또 뭐 검사는 그 공익의 대변자로서 청구인으로 여러 곳에 들어있긴 하지만 실제 또 뭐 쉽지 않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쉽냐? 그것도 안 쉽겠죠. 그렇지만은 그 관공서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검찰청 가는 것보다는 일반 행정부서 가는 게 편하긴 할 거라고. 누구라도 동네 사람이라도 가서 요구를 하면은 뭐 민원을 제기하면은 어떤 보호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을 살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법률학 공부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했죠. 뭐 변호사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자기 뭐 개인 법무사도 자기 개인 먹고 살기 바쁜데 뭘 그 하겠어요. 교수님도 물론 자기 생활 바쁘고 하지만 그래도 학자로서 하면은 어쨌든 뭐 강의도 해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그 월급 받고 하니까 뭐 이런 쪽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뭐 개인 사업자, 뭐 법무사, 변호사 뭐 얘는 최근에 논문을 써가지고 조금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뭐 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더 법학 교육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요건, 실질적 요건, 이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실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 법원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뭐 심사를 해가지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형식적 요건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또 그거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뭐 친족 그 다음에 각종 후견인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뭐 객관식 문제에서 뭐 요거 한 개 틀리게 내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낸다 그 낸 사람이 또래지. 뭐 그러고 뭐 천년에 한 번 나올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라 했습니다.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거나 똑바로 하시라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나도 농땡이를 많이 치가지고 뭐 공부를 석 잘한 건 아닌데 꼭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DB 쪼아가지고 이상한 것만 하고 있죠. 어이구 막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싶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니는 니대로 해라. 니는 뭐 맨날 처박혀가지고 거기나 해라. 아무도 못하는 거지 뭐 그러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심판하여야 한다. 한번 읽어보시고 피성년 후견인의 능력 피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종국적 확정적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법률행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하긴 할 건데 확정적인 유효한 효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나중에 가면 이런 걸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한 것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서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못한다는 거. 미성년자는 동의를 얻어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그런 내용들 다 들어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청구에 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 근데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먹고는 살아야지. 옛날에는 법 조문이 없었는데 옛날에도 법 조문이 없을 때도 그랬죠.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요새 하도 당연한 이야기도 안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뭐 유의적 차원에서 이어놓는 거죠. 성년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필수적 기간이라는 거죠. 이거는 미성년 후견인과는 달리 여러 명 둘 수도 있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는 거. 원인이 종료되면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종료 심판한다. 비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처음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속독이 뭐 중요한데. 근데 일정한 이제 수준이 되면은 속독도 필요합니다. 이해는 속독이 이해를 받쳐줍니다. 그러나 아니 뭔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속독만 하면 뭐해. 이거는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를 말한다. 실질적 요건,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형식적 요건,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공부가 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뚝 넘어가는 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처음 볼 때는 읽어보고 나중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일정한 자의 청구이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감이 안 잡히면 뭐 계속 봐야 되겠지 뭐.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비한정 후견인의 능력, 비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 확정적,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자다. 다만 비성년 후견인과 딱 배치되겠다긴 하죠. 가정법원이 비한정 후견인으로 하여금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거는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반대로 딱 돼 있죠. 그 법이 변경할 수 있다. 한정 후견인의 비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한정 후견인 가정법원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여러 명 둘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한정 후견 종료 심판. 그다음에 비특정 후견인. 비특정 후견인은
이런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심판받은 자를 말한다. 일시적 후원, 특정한 사무, 뭐 비마오모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든가 특정한 사무, 뭐 10억 미만짜리 거래는 뭐 덤덤하게 하는데 뭐 100억 넘어가니까 간이 떨린다든가 뭐 그런 특정 사무. 그래서 비특정 후견인은 일회적, 특정적 보호, 그걸 내용을 한다는 거. 특정 후견 심판 내용, 특정 후견은 일회적, 특정적 보호 제도이므로 후견 개시와 종류를 별도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 딱 특정 그거만 하면 되니까. 비특정 후견의 능력, 이 사람은 완전한 행위 능력자다. 이거 위에도 가정법에 가면은 임의 후견, 임시 후견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보는데 지금은 그 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 안에 이 내용들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 그 표 뭐 좌측에 있는 거 쭉 한번 보시는 거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서 소급하여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 취소와 관련된 보호 제도로서 취소권에 뭐 단기 소멸 제도, 안날로부터 3년, 있을날로부터 10년. 그런데 뭐 비교적 긴 기간이 3년, 10년. 물론 눈 깜짝할 사이에 가죠. 뭐 태어날 때 울었던 기억은 나는데 벌써 이 나이가 돼 있어. 법정 추인 제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상대방 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이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직접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다. 확답 초구권 내지는 이걸 최고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고권이 또 뭐냐 이런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네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권리다. 물어보는 권리도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 권리가 나오는 거죠. 지나가다가 길을 몰라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까? 내한테 민법에 대해서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답변을 해주면 호의적인 거죠, 그냥. 길 가는 아이한테 뭐 길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주면 호의적인 거죠. 내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했어. 길 가는 아저씨가 뭐 길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했어. 법적 책임지는 거 있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최고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확답 촉구권으로 용어를 변경시켰고, 그래서 이거 형성권이고 일정한 법에 따라서 효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때에는 능력자 된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후견인이 친족해, 옛날에 판례가 이게 친족해 되시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뭐 그걸 그대로 보니까 친족해 용어가 있는데 그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후견 감독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후견 감독인. 후견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왜냐면은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합니다. 취소가 되면 소급적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놔둬버리면 유효로 확정된다. 즉 추인한 것으로 된다. 단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아서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950조 가족법칙에 있는 조문이죠. 영업에 관한 거,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상속한 분할에 관한 협의,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보통 개인적으로 뭐 피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하면 후견 일반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을 둡니다. 그래서 그때 1인일 수도 있고 2인일 수도 있는데 뭐 2인을 선임해본 경우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후견 감독인을 안 둡니다. 그럴 때는 뭐 비승인 후견인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되는 그런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에 가름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 당연히 그것도 해봤고 미성년 후견 그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 상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 대리인 선임도 해보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요 보고 있는 이것들이 합격하시고 나면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고령화 시대로 가고 가는 건 좋은데 80 넘었으면은 이제 뭐 치매를 앓는 분도 많고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뭐 나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죠. 그거 피해서 가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알 수 없죠. 근데 뭐 80 넘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 뭐 120살까지도 사는데 그럼 그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업무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후견인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 피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의 철회권, 계약에 관해서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즉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은 그 없던 걸로 하자 철회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는 철회할 수 없다. 이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 제한능력자가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때 그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거절할 수 있다. 좀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그것들을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고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의한 지속권 배제, 옛날에는 이거 행위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지속권 배제 이랬는데 이제 조금 구체화시켰는데 제한능력자 뭐 옛날에 무능력자라고 썼으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제한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뭐 사기에 의한 취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을 뭐 행사해서 뭐 상대방이 보호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미흡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것. 요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썼어야 한다. 기망에 뭐 방법에 제한이 있는가? 사술은 뭐 제한이 없다. 부작위도 속임수 사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만 사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라는 거. 미성년자가 능력자 능력자로 속이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든가. 그래서 참 그 말 많았죠. 그 뭐 술집에 미성년자가 와가지고 그 주민등록증 위조해가지고 들어가 술 마시고 나올 때 와 내 미성년자인데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이상한 사람들은 빨리 치과를 보내야 되나? 이상한 사람은 치과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이상한 데로 가야 되죠. 웃자고 하는 소리에 목숨 걸고 덤비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분증을 위조하던가 이래가지고 성년자 다라고 하면서 거래를 했던가. 근데 또는 동의를 받았다 라는 동의서를 제시하던가.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았어도 단독으로 못하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해 가지고 하는 거는 여기에 사술에 해당 안 됩니다.
일단 제한 능력자가 믿게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믿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인정되면은 그 제한 능력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지속권을 배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한 효과가 인정돼 버리는 거죠. 제한 능력자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 관계, 제한 능력자에게 인정되는 거, 뭐 취소권, 주인권, 상대방이 인정되는 권리, 확답 촉구권, 경우에 따라서 철회권, 그저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권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유동적 상태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취소나 철회 주인이 있으면 무효 또는 유효가 확정되므로, 뭐 취소 철회되면은 무효로 확정될 것이고 추인되면 유효로 확정될 것이고, 이제 효과가 확정돼 버리면 더 이상 뭐 취소나 추인 이런 거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 나번 제한 능력자의 사술에 의해 지속권이 배제된 경우 유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확답 촉구 철회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번 시간은 뭐 시간이 조금 짧아도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주소, 부재, 실종 양이 뭐 좀 돼도 빨리 볼 걸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